오늘은 이번 전주 을 제3고 예비후보를 등록한 김광훈 총리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전주 그리고 전라북도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은 이제 저희 어머니인데요. 전주에서 출생하시고 전주 옛날 교대 부속국민학교, 그다음 전주 중앙여고, 그리고 전주여고 27회 37년생이신데 졸업하시고 전주여고 때 전국체전 농구 참여하셔서 가드로 전국체전 준우승을 이끄신 우리 어머니 보병이 여사이십니다. 저희 아버지는 6.25 참전용사시고요. 전주국민학교 나오셨고 옛날 아카데미 극장, 이원탁 사거리에 있는 아카데미 극장 운영하시고 전라북도에서 영업 한 건 가지고 영화상 하시고 문수업도 하셨습니다. 그 집의 둘째 아들 김광종입니다. 저도 전주 교동에서 태어났고 전주 중앙국민학교 그리고 남중학교 그리고 전주고등학교 58에 졸업하고 서울대 들어가서 윤호중이랑 같은 반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고학 전공하고 대대하고 수도방위사 30경비단하고 사령부 비서실 근무한 다음에 LG화학 3년 다녔습니다. 그리고 LG화학을 그만두고 다시 서울대 LG화학과에 편입해서 정치 훈련을 받은 다음에 정치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처음에 이제 저도 아태재단에 들어가서 DJ 배우고 강의도 듣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민주당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어린 나이 33살에 DJ를 되면서 생각을 바꿨습니다. 저분이 왜 정치를 하실까? 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분이 정말 누구를 위해서 정치를 하실까? 서민을 위해서 하실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그분을 따라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 판단이 옳았다는 것이 그분이 IMF를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서 확인했습니다. 말레이시아 마하티르 총리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서민에게 엄청난 고난을 가하는 그런 개혁 방식을 통해서 참으로 어려운 서민들의 상황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거기에 가지 않기로 하고 그 다음 분들을 찾아봤는데 개혁신당, 서경석, 장기표, 장을병, 홍성우 이분들이 계셔서 거기 정책 일부장으로 참여해서 당 틀을 만들고 정책의 틀을 만들어내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갑자기 어느 날 또 뭐 한나라라는 쪽으로 합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민주당 최영재 위원장 이미 그때 완산 위원장이었고 저는 민주당 개혁신당 정책 일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 따라가니까 제가 자연스럽게 무소속이 되어버린 거죠. 그 이후로 저는 이제 96년에 이 자리하고 이 전주 완산에서 처음으로 출마했습니다. 무소속으로. 당시 이제 장영달 다음에 기다리면서 몇 시까지 기억은 하면 뭐 예. 간단히 저희가 자료도 배치를 하고 예. 예. 이 지금 그 과정인데요. 그분들이 또다시 이 기존 정당으로 가게 되고 제3당이 한국에서 살아난 행정 구조 속에서 이제 제3당을 만들기 위해서 참 몸부림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도 이제 그런 과정 중 하나고요. 지난 6월에 제가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해서 오세훈 후보와 경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당이 아리랑 당인데 이 당을 해외에도 만드는다고. 우리가 페이스북은 미국 걸 쓰는데 우리는 왜 우리 것을 해외에 쓰지 못하는가. 적극적으로 수출하겠다. 게다가 1번 당, 2번 당이 얼마나 악한 정당이냐면 2003년 그 정도까지는 300명 정도만 창당이 됐습니다. 근데 이것을 노무현 정부 때 5,000명으로 늘려나고 했습니다. 상당히 더 어렵게 됐습니다. 이번에 네덜란드의 학생과 도시라는 정당이 당원 30명으로
의석수, 지방선거에서 의석수 7%를 차고 대한민국 정치가 아무리 바뀌려고 해도 이 다당제 구조가 되지 않는 한은 끊임없이 비상기구원에 가서 준 책이 이 책입니다. 제가 쓴 책인데요. 지금 뭐 기본소득 뭐 여러 가지 이야기인데 그에 관한 기본 이론서입니다. 이 책을 저희가 잘 읽어봤다. 그리고 너와 나의 생각이 같다. 어떤 사람들이 그럽니다. 이상기 친구라고 얘기하지 마라.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고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이나 밖에 있는 사람이나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는 오히려 완전한 형벌을 받은 거고요. 그래서 어제 했던 얘기가 문재인 정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생각조차가 없는 거고 이재명 이분한테도 우리 이상기 친구가 제안을 해봤다고 하는데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국민연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얘기로 돌아가면요. 전주 발전 전략이 뭐냐? 그리고 당신은 왜 서울에서 뛰다가 여기로 왔느냐? 서울에서만 5번을 출마했습니다. 강남을 해서 3번, 국회의원 3번, 강남구청장 1번, 그 다음에 서울시장 1번. 그리고 제가 붙었던 사람들은 김종훈, 정동영, 그 다음에 전현희, 박진, 2020년에 박진호라고 제가 붙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 코로나 초기라 무소속은 또 추천서를 받아야 돼서 민생당으로 출마했고 손학규 대표가 제 후원회장이 되어주셔서 그렇게 뛰었습니다. 그럼 왜 당신이 다시 여기로 왔냐? 제가 처음 출마했던 자리가 이 자리, 96년도 이 자리였는데요. 그때 이제 2개구밖에 없었죠. 저는 더 이상 저희 전주고등학교 선배님들하고 부딪히기 싫었고 그래서 강남으로 떠났습니다.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하고 갔습니다. 근데 이번 선거에 만약 좀 전에 하신 정운천 의원이 당선이 된다. 제가 강남에 가서 이 국민의힘과 싸우면서 맞짱을 뜨면서 여기까지 하고 왔는데 이 고향, 제 친구가 했던 여러 가지 뭐 죄목이 있어서 물러났다 할지라도 이 고향, 이 제가 처음에 출마했던 이곳, 눈물을 뿌렸던 이곳을 국민의힘에게 뺏기게 되는 이 일은 절대 만들지 않겠다. 그리고 제가 다시 이 자리에 출마하게 됩니다. 그러면 너의 정책은 뭐냐? 저는 우석대 기획부처장으로 1997년부터 98년까지 근무했습니다. 제가 96년 장영달 의원님하고 여기서 붙고 그 다음에 2000년 정동영 의원님하고 붙고 그 사이에 제가 우석대 기획부처장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우석대 발전 방안을 썼었어요. 그 작업들 여러 가지 했는데요. 우드로 윌슨 미국 대통령이 프린스턴대 총장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자기가 프린스턴대 총장을 하고서 대통령을 해보니까 대통령직은 너무 쉬웠다. 저는 이미 우석대 경영을 하면서 그리고 아까 개영식당의 정책 일부장을 하면서 국가 전체에 대한 틀을 짰습니다. 국회의원은 시의원과 도의원과 다릅니다. 나라 국자가 국민입니다. 근데 지금 출마한 분들이 거의 다 뭐 이 국회의원 지금 출마해 현직이신 우리 정운천 의원 제외하고는 거의 이 전주사회 전라북도 사회를 벗어나 본 적이 없는 분들이고 또 여기서만 출마했던 분들입니다. 그러나 저는 과감하게 이 전주를 떠나서 제가 왜 대학은 서울대를 가려고 하면서 왜 지역구는 서울로 가서 붙으려고 하지 않는가. 그저 이 우물한 개구리가 되어서 이 동네에서만 계속해서 정치를 하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 자체가 한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20몇 년간 강남과 서울에서 치열하게 싸웠던 것을 가지고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국민의힘에게 이 자리를 뺏기지 않고 여기서 잡아서 다시 전주를 세계적인 도시로 바꾸는 일을 하겠다. 이런 각오로 출마했습니다. 간단한 이제 그 정책을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여기 지금 아마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이번에 12월 13일 날 그리스 아테네에서 전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이유가 뭐냐면 민주당이 공천을 안 하기로 하겠다. 그 얘기를 듣고서 이제 돌아온 거예요. 돌아오는 과정에 제가 민회를 거쳐서 들어왔습니다. 전주의 발전 모델이 바로 민회입니다.
우리가 벤치마킹할 모델이 없는 상태에서 이걸 해보았자 아까 다 이런 것들은 허구에 가깝습니다. 뮌헨이라는 도시가 600년 왕조 도시였습니다. 그랬다가 그것을 믿고 애해마다가 완전히 가난해져 버린 도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뮌헨이 부흥을 어떻게 하냐면 동서독에 갈리는 상황에서 동독 쪽에 있던 BMW, 오스람 이런 세계적인 제조업 기업들이 뮌헨으로 오게 되는데 그 이유가 싼 노동력 그리고 저렴한 토지. 지금 전주의 상황과 대단히 유사합니다. 조선 왕조의 고도였다고 하고 이러는데 너무 가난해져 버리고 지금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제조업도 별로 없고 금융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주를 뮌헨을 벤치마킹해서 국제적인 금융도시, 그 다음에 제조업도시, 그 다음에 교육문화도시로 가져갑니다. 이 3대에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냐. 제가 국민연금 공단을 가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우리 기자님들 이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주차장을 한번 보십시오. 주차장에 시멘트 하나 안 깔아놓고 줄 쳐놓고 거기다 주차를 합니다. 900조를 운영하는 국민연금 공단 주차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리고 들어가는 직원들에게 명함을 주면서 물어봤어요. 한 직원에 물어보니까 누구시냐 그랬더니 어린이집에 근무한다는 거예요. 뭐가 어렵냐 그랬더니 자기가 영아반인데 자기 혼자서 영세 아이 3명을 데리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자, 그 선생님의 힘듦이 바로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펀드 매니저에게 가는 거죠. 국민연금 운용하는 펀드 매니저들에게 가는 거죠. 제가 대치동에서 2012년에 출마했었습니다. 지금 저희 막내딸도 여전히 강남에 있는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요. 이번 이제 전학을 시킬 겁니다. 펀드 매니저들, 이 국민연금 공단에 이 우수한 인력들이 전주로 오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 부인들은 전혀 오고 싶어 하지 않아요. 자기 자식들은 대치동에서 가르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리고 남편만 월요일날 일찍 왔다가 목요일날 금요일날 출장 내고 또 가버리는 겁니다.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 전주에서 벌어집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번 눈이 온 다음에 이 바닥에 아스팔트 바닥에 이 파인 것들 때문에 치이고 다닌 적이 없으십니까? 이 아스팔트 바닥을 한번 보셔요. 너무 패여 있는데 이 염화칼슘 때문에 너무 패여 있는데 보수가 안 되고 있어요. 강남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서울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무슨 큰 일을 얘기하기 전에 자기 지금 아스팔트 바닥 우범기 시장이 임정혁 전 군수 출판기념회 온 것을 제가 봤어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우범기 시장 그 눈이 많이 온 그날 그때 전주에 눈이 치워지지 않아서 제 여기 아직도 상처가 있는데요. 저희 사무실 앞에 삼천도 거기에서 아무도 눈을 치우지 않아서 제가 삽자루를 철문점에서 사가지고 저희 흥건아파트 앞까지 깨면서 치우고 갔습니다. 지금도 보수가 안 돼가지고 전주 시내 큰 도로 막 4차선, 8차선 도로 곳곳이 파여 있는데 보수가 안 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민주당입니다. 그리고 우리 정은천 의원도 여기 와서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다니고 있어요. 제가 우석대 기획부처장을 할 때 학교 앞으로 버스가 안 왔어요. 삼리에 터미널까지밖에 안 왔어요. 학생들이 불만을 냈어요. 제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버스를 타고 다니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시내버스를 타고 호성주공에서 다녔어요. 그리고 결국 3, 4개월 만에 그 문제를 풀어냈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고 상점 배부르면 하인 배고픈 거 모릅니다. 정우천 의원, 이분이 이미 여기에 국회의원을 이전에 지역구로 했고 그리고 현재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인데 이분이 있는 곳에 아스팔트가 빠져있고 이분이 있는 곳에 국민연금이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저기서 잠깐 들었어요. 너무 허황된 사람들이다. 내 앞에 일도 하지 않으면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러나 저는 제 앞에 일도 하면서 제가 깰 수 있는 그 삽자루를 가지고 그 얼음을 깨면서 눈을 치웠듯이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하고 그리고 저한테 권력이 주어진다면 포크레인을 동원하겠죠. 그리고 순식간에 이 문제를 해결했을 겁니다. 저는 이 태도를 가지고 눈앞에 벌어지는 일 그리고 국회의원으로서 큰 그림을 가지고 해가겠습니다.
어제 이상직 의원이 저한테 한 말이에요. 자기가 조금씩 생각하고 있던 것들이 이 책에 완전 이론화되어 있는 것을 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다. 이 이론을 중심으로 작은 문제들은 처리해 가면 되겠다. 이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정치인은 기본적으로 큰 구조, 이론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다산 정약용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행력, 작은 거에서부터 이것을 해가야 됩니다. 전라북도 정치가 이렇게 된 이유는 바로 이번에 출마한 정운철 의원부터 시작해서 제 친구도 이상직 의원도 마찬가지죠. 여기에서 정치적인 권력을 한 번이라도 가졌던 사람, 군수든 도의장이든 한 번이라도 가졌던 사람들의 책임이지 한 번도 가지지 못했던 사람들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7번 떨어졌습니다. 한 번도 이걸 가지지 못했어요. 저는 새로운 각오로 이걸 해가겠는데요. 다음 이제 정책을 말씀드릴게요. 구체적으로 국민연금이 살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주변에 이 서구 신시가지하고 연결된 곳에 엄청난 교육 인프라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 큰 돈이 들지 않아요. 가장 좋은 어린이집, 가장 좋은 유치원, 가장 좋은 초등학교, 가장 좋은 중학교, 가장 좋은 고등학교, 이것이 국민연금 주변으로 포진이 돼 있으면 내려오지 말라고 해도 대치동 아주머니들이 여기로 자기 아들들 데리고 내려오는 겁니다. 그게 내려오면 이제 자산운용사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국민연금 하나만 덜렁 있었을 때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자산운용사는 또 해외에서도 들어와야 되는데 해외에서 들어오는 자산운용사들의 펀드 매니저들, 직원들의 자녀를 국제적인 아이들로 키울 수 있는 그러한 인프라, 교육 인프라가 여기에 만들어줘야 돼요. 이것을 하겠습니다. 저는 우석대에 경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서울 배단위학교 교장도 해보았고요. 그리고 저희 때, 저 전주고등학교 58회 때 서울대를 전국에서 가장 많이 들어갔습니다. 무려 170여 명이 들어갔어요. 저희 때는 전주가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도시였습니다. 제 서울대를 다닐 때 돌아다니면 친구들밖에 안 보일 정도로 서울대 안에 전주고 출신들이 많았어요. 전주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관광도시 한다고 하면서 완전히 놀적한 도시가 돼버렸어요. 호텔은 많고 술집은 많고 맹모 삼천이라고 했습니다. 서당이 많아야 아이들이 잘 크는 거예요. 전주에 이전에 큰 서점이 들어오려고 했는데 작은 서점들이 반대한 적이 있어요. 지금 여러 도서관들이 있습니다. 제가 시드니에 가서 놀랐던 게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근처에 엄청난 규모의 도서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맨해튼 가보면 맨해튼에 그 관광지인 맨해튼 타임스퀘어 근처에 어마어마한 크기의 도서관이 있습니다. 지금 회견이 늘어져서 예. 컴팩트하게 좀 하시고 좀 뒤에 또 다른 기다리고 계시고. 아 그러십니까? 질의하고 예. 아까 저분은 무려 37분까지 하셨어요. 저 이거 하고서 지금 제가 42분부터 시작해서 이제 18분 많이 왔습니다. 하시면 질문을 할 시간이 예. 그럼 여기까지만 하고 하나만 제가 더 드리겠습니다. 자, 그 교육 인프라 구축하고 또 하나는 교통 인프라입니다. 서울서 제가 수서에서 여기 내려올 때 익산에서 갈아타고 다시 전주역에서 여기 저희 집 삼천동 흥건아파트까지 옵니다. 자, 도청 있고 국민연금 공간이 있는 쪽으로 오려면 전주역에서 2번을 갈아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과천, 세종, 그 다음에 전라북 도청사역, 전라북 도청사역에서 과천까지 2정거장 만에 가는 GTX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리고 전북 도청사역에서 남원 그리고 진주로 가는 이 GTX 이걸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 진주에서 거제를 거쳐서 한일 해저 터널을 뚫겠습니다. 그리고 전주에서 김제 군산을 거쳐서 군산의 국제공항을 만들어내고 이것이 다시 서산으로 돼서 산둥반도로 가는 한중 해저 터널을 뚫어내겠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전주는 서울을 중심으로 보면 변방입니다. 그러나 일본과 중국을 중심으로 보면 전주는 대단히 중심적 도시입니다. 그게 뮌헨이 그렇습니다. 뮌헨은 베를린 관점에서 보면 아주 시골입니다. 저 아래쪽. 그러나 지도를 가리켜 보면 전주가 중국과 일본 사이의 중심 도시입니다. 전라북도 그렇게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또 하나의 정책인데 이 말씀만 드리고 제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당선되면 국민의힘 정운천 후보를 현직 의원을 이기기 거기 때문에 저는 대선 주자로 부각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반드시 대선까지 가겠습니다. 떨어져도 저는 대선에 갈 거고요. 그러면 네가 대선에 가서 어떻게 당선되겠냐? 전 당선 전략이 있습니다. 전주에도 그런데요. 전국적으로 정부가 가진 임대 아파트가 350만 채입니다. 지금 뭐 저출산 문제 이런 거 많은데요. 이 350만 채를 지을 것이 아니라 이 350만 채의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이전해 줍니다. 만약 200에 7만 원에 영구 임대로 살고 있어요. 그걸 200에 7만 원을 환산하면 2, 3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2, 3천만 원에 그 건물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겁니다. 그리고 토지는 그대로 국가가 갖고 있고, 서울 같은 경우는 그 7평짜리, 8평짜리를 소유권을 넘겨받는 순간 매매가가 10억입니다. 세곡동에 2억의 토지 임대로 분양받아서 뭐 14억 이렇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만들겠습니다. 바로 이 정책을 통해서 이 350만 가구에게서 표를 얻어서 1000만 표를 얻어서 대선까지 도전해서 대한민국의 틀을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에 써져 있는 빈무부국이라는, 서양도 여러 나라들도 부자는 됐지만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 이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가난한 사람이 없으면서 부자인 나라, 이걸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또 하나, 여기에 지역에 이제 대학들이 있는데요. 지잡대라고 합니다. 저도 우석대를 경영했지만 이건 지잡대가 아닙니다. 캘리포니아에 스탠퍼드 대학이 있다고 저기 워싱턴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지방 잡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주가 전북대, 제 이번에 전북대 총장 지명받은 그 앞에 선거에서 이긴 양호봉 총장도 고등학교 동기입니다. 전북대, 우석대, 전주대, 원광대 세계적인 대학으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팀장으로 나올까요? 무소속입니다. 대한민국은 5천 명이 되지 않으면 무소속이에요. 이거야말로 가장 악한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지금 김의관 옛날 그 법무부 연수원장 이제 또 고등학교 친구인데요. 이 김의관 변호사와 함께 이거 위헌 신청 작업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질문 받겠습니다. 정치인으로서 낙선하셔서 실패하셨잖아요. 정치인이 없으면. 저는 실패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때는 선택을 못 받으셨잖아요. 자, 그럼 한 가지 여쭤볼게요. 예. 본인이 뭐지라고 페인이 뭐라고. 바로 관점의 차이인데요. 독일에서는 0.5%만 넘으면 한 표당 0.84유로를 선불로 지원해 줍니다. 우리는 10% 반절, 15% 전부 다요. 독일은 네가 0.5%만 득표를 해도 너는 의미 있는 정치인이다 이렇게 봐주는 거예요. 가끔 저한테 물어봐요. 우리 기자님이 어느 신문사이신지 이제 모르겠지만 마켓쉐어, 광고 마켓쉐어 몇 퍼센트 갖고 계십니까? 이 전라북도 시장에서 제가 분명해서 그런가 좀 쉽게 좀 설명 좀. 예, 제가 강남을에서 4.13% 정도가 나왔습니다. 무소속으로. 그때 김종훈, 전현희, 김광중 3명이 붙었어요. 장세동 안기부장이 선출해서 3몇 %가 나왔어요. 깜짝 놀라요. 4몇 %면요. 만약에 내가 빵집 장사를 한다. 내가 그 지역에서 4몇 %의 마켓쉐어를 갖고 있다. 이건 적은 거야. 우리가 1번, 2번 당이 만든 논리에 의해서 잘못된 정치 교육이 돼요. 저는 실패가 아니라 마치 미식축구처럼 한 야드 전진해서 나왔습니다. 제가 정동영 의원하고 2000년에 전주 덕진에서 붙을 때 그분이 개나리 활짝 핀 걸 들고 올라오셔서 합동연설에 나오셨어요. 저는 그때 은행나무 묘목 5년짜리 들고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저분은 7년이면 폈다 질 뿐이시지만 제 은행나무 이 묘목은 앞으로 500년, 1000년을 갈 겁니다. 바로 우리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걸 해가야지 바로 이 점에서 기존 정치인들이 실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운천 의원, 자기가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전라북도를 위해서 일하면 되지. 왜 여기서 선거운동하고 나니까 예결위에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것을 찾아와야지. 자기가 여기서 왜 지역구에서 지금 선거운동하면서 명함 놔두고 여기서 이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이제 저한테 맡기면 저는 훨씬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맡겨야지. 그리고 자기는 현직 국회의원의 일을 해야지.
아까 그분의 말이 예언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분은 이번에 떨어집니다. 김광종에게 떨어지는 거고요. 이만표면 제가 당선이 됩니다. 이분은 이번에 떨어지고 이제 저는 국민의힘의 것을 하나 더 가져오는 비례대표는 넘어가겠지만은 하나 더 가져오는 이 기적 같은 일을 여러분과 함께 우리 전주 시민과 함께 이뤄내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저희 집 앞에서 나오는데 새벽에 나오는데 청소부 아저씨가 그 새벽 4시쯤에 그 쓰레기 담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전주 샘물교에 갔어요. 거기서 강성희 의원을 후보를 만났어요. 우리 전주가 이렇게 된 건 우리 기자님들도 책임이 많습니다. 여기 지금 막 다 나가버리잖아요. 남 탓하지 말고 이제 기자님들 책임도 있고 저의 책임도 있어요. 그러나 저의 책임은 가장 적습니다. 저는 집 5채 팔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저는 할 바를 다 했어요. 이번에 저한테 꼭 우리 전주 을 주민 여러분께서 2만 표를 주셔서 국민의힘을 이기고 전주만이 아니라 전라북도에도 받고 그리고 전주 인구를 제가 100만, 전라북도 인구 300만, 전주가 전라북도 피를 빨아먹는 전주가 아니라 전라북도를 부유하게 하는 전주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전라북도 이 전주 이곳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책임질 곳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또 김일성의 그 조상 고향이 바로 이 전주입니다. 오악산이 거기에 시조묘가 있고요. 남북 통일의 주역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전주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번에 국민의힘 이기고 당선돼서 대통령까지 해서 남북 통일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그 이뤄낸 정책들은 아까 그러한 것들입니다. 후보는 몇 번 떨어졌어요? 떨어지지 않았어요. 전 7번 참여했어요. 왜 떨어졌다고 얘기합니까? 떨어진 게 아니에요. 참여를 한 거죠. 참여하면서 한야드 전진해 온 겁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전라북도 전체